KBS 1라디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일본 최북단에 위치한 홋카이도는 사계절 내내 아름답지만 겨울이면 더욱더 빛나는 여행지가 됩니다. 홋카이도의 대표 도시 삿포로에서는 매년 2월이면 세계 3대 눈축제로 꼽히는 삿포로 눈축제가 열려 1년 중에 가장 붐비고요. 도시 전체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라고 합니다. 영화 러브레터 촬영지로 잘 알려진 항구 도시죠. 오타루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특히 오타루 운하의 석조 창고들은 겨울 풍경과 어우러져서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잠시 후 글로벌 초대석에서는 눈 덮인 절경 그리고 미식이 어우러지는 곳 일본 홋카이도로 떠나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시위대에 더 강한 행동을 촉구하며 직접 개입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외교적 해법을 우선하겠다던 기류가 바뀐 건데요. 이란 당국을 향한 유럽 주요 국가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뉴스와 함께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소식은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월 14일 수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이란에서 강경 진압으로 사망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미국에 기반을 둔 인권운동가 통신은 현재까지 2,000명, 영국에 본부를 둔 반체제 매체 이란 인터내셔널은 12,000명이 숨졌다고 주장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시위대에게 계속 시위하고 정부기관을 점령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이란 당국에 추가 제재를 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폴리티코 유럽파는 이란 신정체제 보위 조직인 이슬람 혁명 수비대를 테러 단체로 지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EU는 이미 혁명 수비대 일부 지휘부 인사를 자산 동결과 EU 입국 금지 등 제재 명단에 올려놨습니다. 하지만 혁명 수비대의 활동을 국제적 테러 공격으로 볼 만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데다가 이란과 서방의 핵 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조직 자체를 테러 단체로 지정하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미국에 이어 유엔 산하기구와 국제기구 여러 곳에서 탈퇴했습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13일 유엔 문명연대와 유엔 에너지, 이주개발 글로벌 포럼 등 세 곳과 관계를 단절한다고 밝혔는데요. 유엔 문명연대의 경우 튀르키예 등이 주도하고 있는데 튀르키예는 가자 전쟁 국면에서 하마스를 옹호하면서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데 앞장선 나라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을 집중 타격하면서 수도 키이우 곳곳에서 정전과 난방 중단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하 22도의 혹한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 키이우의 70%가 전력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복구 작업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표적은 에너지 부문이고 외교가 아니라 생명을 파괴하는 데 집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 2.7%보다 0.1%포인트 낮은 2.6%로 전망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작년엔 미국의 관세 부과를 앞두고 교역량이 급증하고 세계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세계 경제의 회복력이 예상보다 강했지만 올해는 교역량과 국내 수요가 줄어들면서 성장 촉진 효과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세계 금융 여건과 경제 규모가 큰 몇 나라에서의 재정 지출 확대가 성장률 둔화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혹독한 이란의 겨울. 네, 이란의 겨울이 정말 혹독한데요. 이란 시위에 지금 당국이 아주 강도 높게 진압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망자가 10,000명이 넘었다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네. 미국에 기반한 인권운동가 통신이 시위가 17일간 이어지면서 약 2,000명이 숨졌다 이렇게 파악을 했는데요. 이 중에 1,800여 명은 시위 참가자고요. 체포된 사람도 16,000여 명을 넘는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 기반 단체인 이란인권 IHR은 시위대 700여 명이 숨졌고 수천 명이 다쳤다 이렇게 집계를 했는데요. 네. 지금 이곳이 입수한 미확인 정보에 따르면 사망자가 6,000명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숨진 사람들 상당수가 30대 미만이고요. 일부 희생자는 일반 총탄과 산탄 모두에 맞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IHR은 이란 국영방송이 체포된 시위 가담자들의 자백 영상을 송출하고 있다. 강압과 고문으로 얻어낸 자백을 사법 절차 이전에 방송하는 건 무죄 추정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지금 약식 재판에 따른 처형 위험도 심각하다. 이런 지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국에 본부를 둔 이란 반체제 매체 이란 인터내셔널은 8일에서 9일 이틀간에 이란 현대사에서 가장 대규모의 학살이 자행됐다. 최소 12,000명이 죽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망 사례 대부분이 이란 신정체제를 수호하는 이슬람 혁명수비대 그리고 그에 연계된 준군사 조직 바시즈 민병대 소속 대원들의 총격으로 발생했다.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요. 네.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와 대통령실에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의 직접적인 지시로 3부 요인의 승인하에 발포 명령이 내려졌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일단은 이런 발표가 아주 확실한 건 아닙니다. 외부의 검증을 거치진 않았는데요. 어쨌든 지금 대규모 사상자가 실제로 발생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점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네. 미국 CBS는 이란 내부 소식통을 통해서 최소 12,000명, 많게는 2만 명이 사망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도 무장 테러 단체로 인해서 많은 순교자가 나왔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8일 시위가 시작된 이후에 이란 매체가 사망자가 다수다라고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망한 건 지금 확실한 상황이고요. 이란 정부가 인터넷 통신을 차단한 가운데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네. 그래서 온라인 연결 현황을 추적하는 단체 넷블록스에 따르면 이란에서 전국적으로 인터넷 접속이 차단된 상태가 5일간 지속이 되었는데요. 지금 스타링크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인권단체 미안그룹은 현재 이란 군대가 스타링크의 신호를 방해하고 사용자들을 추적하면서 이 수신기를 수색해서 압수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확한 상황은 네. 알 수가 없는데 이제 추정을 그렇습니다. 하는 거죠, 지금은. 자, 다음 키워드가 도움의 손길이 가고 있다. 라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BS랑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란 정부가 14일에 시위대를 교수형에 처할 거란 얘기를 들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매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네. 그래서 매우 강력한 조처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최종 단계는 이기는 것이다. 라면서 예를 들었습니다. 최근에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한 것. 자기가 집권 일기 때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정예 쿠두스군의 사령관이었던 솔레이마니에 대한 살해 작전을 펼친 것. 네. 작년에 이란 핵시설을 기습 타격한 것들을 언급했는데 이걸 다 종합해 보면 외과 수술식으로 표적을 딱 놓고 거기만 도려내듯 했던 기습 군사 작전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란 지도부에 대한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또 트루스 소셜의 반정부 시위대를 향해서 도움의 손길이 가고 있다. 다양한 형태로 가고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경제적 지원도 포함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계속 시위해라. 여러분의 정부 기관을 점령해라. 이렇게 시위대에게 촉구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열어두긴 하면서도 외교적인 해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화 조건으로 이란 정부가 시위대에 대한 유혈 진압을 먼저 중단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면서 더 강경해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란 정권 교체로 마음이 기운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미국이 온라인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주 이란 가상 대사관이 이란 전역에서 시위가 격화해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면서 자국민들에게 즉각 이란을 떠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고위 관리를 인용해서 백악관 특사인 위트코프가 주말에 망명 중인 팔라비 전 왕세자와 비밀 회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시위가 시작된 이후 이란 반정부 세력과 트럼프 행정부 간의 첫 번째 고위급 회동이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 팔라비가 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 때 축출됐던 국왕의 아들입니다. 미국의 망명에서 반정부 세력을 이끌고 있는데요. 이슬람 신정 정권이 붕괴할 경우에 이란을 이끌 과도기 지도자 중에 한 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워낙 트럼프 행정부가 이 팔라비를 이란 반정부 세력의 구심점으로 여기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에게 쫓겨난 그런 왕조의 왕세자이기 네.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란에서 신정 정권에 저항하는 시위가 커지면서 네. 이제 팔라비를 반정부 지도자로 보는 여론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환승 거부. 네, 닐슨 그린란드 자치정부 총리가 13일에 덴마크에서 프레드릭센 덴마크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린란드 주민들이 지금 당장 미국과 덴마크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면 미국보다는 덴마크를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린란드를 이제 그러니까요. 위협을 한 이후에 그린란드 쪽이 그린란드의 선택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의사 표시를 한 겁니다. 닐슨 총리가 그린란드가 지정학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린란드의 입장은 명확하다. 미국에 의해 소유되기를 원하지도 미국에 의해 통치되기도 미국의 일부가 되기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그린란드가 당분간 독립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나타냈다라는 네. 평가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그린란드를 덴마크로부터 당장 획득하기 힘들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면 그린란드 독립을 먼저 하게 하고 그렇죠. 합병을 유도하겠다 이런 전략을 펴고 있는데 네.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국경은 힘에 의해 변경될 수 없고 작은 나라들이 큰 나라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그린란드는 파는 게 아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네, 이제 시점이 중요했어요. 이번 기자회견에 그린란드와 덴마크가 미국과 회담을 갖기 하루 전에 열렸거든요. 네. 자, 이제 현지 시간으로 14일 미국에서 덴마크와 그린란드의 외교장관, 벤스 미국 부통령, 루비오 국무장관이 회담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회담은 미국의 그린란드 획득 시도에서 큰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떤 얘기가 오갈지도 네. 궁금해지고요. 다음 키워드 첩첩산중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전략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배경에 세계 최대 수준으로 평가되는 히토류가 매장돼 있다라는 점도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린란드에 묻혀있는 히토류 매장량이 약 150만 톤입니다. 이게 전 세계에서 8번째로 많은 수준인데요. 다만 미국이 정말 그린란드를 확보한다고 해도 실제로 히토류를 채굴해서 공급망을 구축하기까지는 정말 어렵다. 그렇죠. 실제로 이익을 남기긴 어렵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네. 영국 더 타임스가 전문가들을 인용해서 이 그린란드 히토류 채굴이 물류적, 기술적, 정치적으로 다 쉽지 않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홈페르트 북극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은 그린란드를 미국의 히토류 공장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은 네. 공상과학 소설에 가깝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어렵군요. 네, 왜냐하면 주요 광물 매장지가 대부분 북극권 외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지역이요 두께가 한 1.6km 정도 되는 극지방 빙상으로 덮여 있는데 연중 대부분 어둠이 지속되는 극한의 환경입니다. 가장 큰 기술적 난관은 암석의 구조입니다. 이 탐브리즈 광산에 히토류가 있긴 한데 네. 유다이 알리트라는 분홍빛깔의 광물층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일반적인 화학 처리 과정에서 이 광물이 끈적한 물질로 변한답니다.
채굴도 어렵고 분리가 분리를 해야 되는데. 네, 극도로 까다롭기로 유명한데 아. 전 세계 어디에서도 현재 이 광물을 상업적으로 그래서 채굴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광산 일대는 물론이고요. 인구가 상대적으로 밀집돼 있는 남부 지역조차 도로가 거의 없습니다. 철도는 뭐 물론 그렇죠. 거의 없는 상황이고 예. 그래서 광산 사업을 하려면 물류 때문에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데 만들어야죠. 네.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는 수준이에요. 전력도 현지에서 자체 생산해야 되고 전문 인력도 외부에서 다 데려가야 됩니다. 결국 이게 철도망이 없으니까 장비나 자재 대부분을 헬기로 운송을 해야 되는데 네. 기후 조건이 그것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안정적으로 채굴하기가 쉽지 않고 채굴을 해냈다고 해도 정제 과정이 너무 복잡합니다. 200단계가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말처럼 네. 예,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단계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네. 비용이 그러면 단계마다 그렇죠. 늘어나니까 이게 과연 무엇을 위한 채굴인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히토리를 그래서 다 정제를 한다고 해도 그린란드에서 미국 본토까지 너무 멉니다. 그렇죠. 그것도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고 왜 SF 소설가라고 네. 얘기했나를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에 정치적 문제도 있는데 그린란드 안에서 환경 파괴를 우려하는 여론이 당연히 있겠죠. 예. 그리고 경제 다변화를 위해서 광업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 있는데 이 둘의 입장도 지금 굉장히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 어려움을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원하는 주된 이유는 히토류가 아니다. 아. 북극권을 둘러싼 패권 경쟁과 안보 전략 재편이 아니냐라고 AP통신이 분석했습니다. 네, 첩첩첩첩산 네, 중에.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감투왕 루비오 네. 루비오 장관 그 얘기입니다. 얘기네요. 10일 현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맡고 있는 직책이 많습니다. 아. 일단 장관 중에 장관으로 꼽히는 국무장관이죠. 그렇죠. 이외에도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이고 국립문서기록관리청장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아. 국제개발처 처장도 대행을 맡고 있는데요. 네. 11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쿠바계 이민자 집안 출신인 루비오 국무장관이 쿠바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는 한 게시물에 대해서 괜찮아 보인다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네. 근데 지금 쿠바는 베네수엘라 다음으로 미국이 군사작전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꼽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쿠바 대통령 얘기에 이어서 베네수엘라를 이제 미국이 당분간 운영한다니까 루비오 장관이 베네수엘라 총독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계속해서 겸직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국무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직을 겸임하는 건 미국에서 헨리 키신저 이후 거의 50년 만입니다. 흔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만큼 대통령의 신뢰가 굉장히 두텁다라는 반증으로 나오는 얘기인데요. 네. 최근 공개된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루비오 장관을 아이들, 키ds 이렇게 부른답니다. 예, 그리고 구두도 사줬다고 그래요. 오, 예. 루비오 장관이 이렇게 워낙 여러 개의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작년에 노동절을 앞두고 백악관 내각회의를 했을 때 농담을 했답니다. 4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사람으로서 노동절은 아주 의미가 남다른 날이네요. 이래서 웃음이 터졌다고 하는데요. 지금 네티즌들 사이에서 루비오 장관 밈이 또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루비오 장관이 프로 미식축구 구단인 마이애미 돌핀스의 차기 단장이 된 것 같은 그 합성한 사진이 들고 있거든요. 네. 자, 루비오 장관 플로리다주에서 연방 상원 3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기 그린란드 주지사로 제격이다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주목을 최근에 외교적으로 많이 받으면서 정치적 다음 행보가 어디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주목을 하는 관심이, 사람들이 예, 많아졌어요. 하죠. 왜냐하면 네. 벤스 부통령과 함께 트럼프의 뒤를 이을 마가 세력의 유력한 후계자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일단 작년에 벤스 부통령이 2028년에 출마하면 내가 첫 번째로 지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어요. 네. 하지만 폴리티코는 루비오 장관이 과거에도 불출마 입장 많이 번복했었다. 정치 전략가들은 그 얘기 그냥 믿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군요. 자, 이제 쿠바에 대한 군사 작전까지 감행이 된다면 루비오 장관 존재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원 의원 시절에 외교위원회 등에서 부모님의 고향인 쿠바 독재 정권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해왔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네, 감투가 이렇게 많아지면 어깨가 무겁지 않을까요? 할 일을 다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감투왕 루비오였습니다. 다음 키워드 불편
불편한 장보기.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매장 내 절도를 방지하겠다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얼굴 인식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생활 침해 논란이 당연히 일고 있는데요. 네. 미국 대형 슈퍼마켓 체인 웨그먼스가 최근 뉴욕시 매장에서 얼굴 인식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맨해튼과 브루클린 매장에 가면 입구에 얼굴과 눈, 음성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라는 안내문이 붙었거든요. 네. 근데 뉴욕시가 2021년에 그 기업이 고객의 생체 정보를 수집 보관할 경우에 사전에 고지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안내문을 붙인 겁니다. 이 체인은 직원과 고객의 안전을 위한 조치다. 과거에 매장에서 문제 행위를 한 것으로 분류된 인물을 식별하는 데만 이 기술을 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또 고객들은 내가 장 보러 갔다가 감시 대상이 된 것 같다. 좀.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웨그먼스만 그러느냐? 그게 아니고 월마트, 크로거, 홈디포 같은 주요 대형 소매업체들도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얼굴 인식 등 생체 인식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주의 대상자 명단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해당 인물이 매장에 들어오면 얼굴 인식을 해서 직원들에게 실시간 경고를 보낸다는 거죠. 네. 그리고 매장만 그런 게 아니라 공연장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MSG 엔터테인먼트가 메디슨 스퀘어 가든 라디오 시티 뮤직홀에서 특정한 인물을 자동으로 식별해서 입장을 제한하는 출입 배제 명단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 연령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도 지금 불법 체류자를 단속할 때 스마트폰 기반의 안면 인식 앱 모바일 포티파이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요원이 의심되는 인물의 얼굴 사진을 촬영하면 이게 범죄와 이민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신원과 체류 자격이 즉시 확인이 된다고 하는 건데요. 네. 이 앱이 이미 10만 회 이상 쓰였답니다. 그런데 ICE가 촬영할 때 당사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 생체 정보가 고스란히 지금 사용이 되는 점인데요. 네. 그래서 소비자의 알 권리, 시민의 자유가 구조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도 방지, 범죄 예방이라는 명분이 물론 있긴 한데 현재 기술의 정확도, 차별 가능성, 데이터 관리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아니면 정부의 규제가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룹 러브의 텅타이드 함께 듣겠습니다. Take me to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내란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이 구형됐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겐 징역 15년이 구형됐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 내려집니다.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우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특수 공무집행 방해 교사 등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당원 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며 반발했습니다. 경찰이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자택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영장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시됐습니다.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회는 정부 검찰개혁 추진단이 발표한 공수처, 중수처법과 관련해 검토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고 검토 의견과 많은 차이가 있으며 검토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오늘로 이틀째를 맞았습니다. 지하철 증편 등 대책에도 시민 불편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다였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글로벌 이웃과 함께 지구촌에 대한 이해를 쌓아가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초대석인데요. 오늘은 일본에서 오신 나나세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나나세라는 이름이 어떤 뜻인가요? 일단 나나가 네. 7, 숫자 7이에요. 7이죠. 네. 네, 이거 복덕칠성의 7이랑 그리고 무지개가 색깔이 좀 다양해. 그렇죠. 이렇게. 7가지 색깔. 네, 그래서 거기서 7이 왔고요. 다음에 새가 그 한자가 색칠하다의 한자예요. 그래서 7가지 색깔? 네, 맞아요. 이런- 약간 그렇게 다양한 매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있다고. 예, 너무 예쁜 이름이네요. 아버님께서. 예. 네. 한국에 우리나라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는지, 어떤 계기로 오게 되셨는지. 저 2년 반 정도 됐는데. 정말요? 네. 오. 왜 아니, 한국말을 너무 잘하셔서. 진짜요? 예. 열심히 공부했는데 예. 그 제가 원래 일본 그 대학교에서는 일본어 교육을 전공했었어요. 그래서 네. 원래 언어 교육에 관심이 있었는데 네. 그때 동시에 약간 K-팝을 좋아하게 돼서 한국 문화랑 그리고 한국어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언어 교육이랑 한국어를 뭔가 합쳐서 뭔가를 뭐 할 수 있나 해서 이제 한국 교육을 하고 싶어졌는데 네. 약간 유학을 하려면 돈 문제가 있잖아요. 예.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어떡하지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 장학금이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네. 한번 도전해볼까 했는데 운 좋게 붙은 거예요. 네. 네. 정부 네. 장학생으로 그럼 오신 거군요. 맞아요. 예. 그때 전부 장학생이 그때마다 다른데 예. 저 때는 일본에서 5명 뽑은 거였어요. 그래서 와. 안 될 줄 알고 그냥 했는데 붙어가지고 지금 이게 기회다. 예, 네, 그렇죠. 라고 생각해서 소중한 기회를 잡으셨네요. 네, 예. 대학원 그래서 지금 다니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언어 교육에 대해서 워낙 또 이제 관심도 많으셨고 네.
K-팝과 연계하다 보니까 그럼 한국어로 또 네. 교육하는 거 네, 또 맞아요. 관심이 많이 생기셨을 텐데 앞으로 목표가 한국에서는 일본어 학원, 네. 일본에서는 한국어 학원 차려서 원장님 되는 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일본에서는 일본어 교육했고 여기서는 네. 한국 교육했으니까 둘 다 좀 살려서 네. 네, 열심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인데 음. 그러니까 아직은 준비 단계인 것 네, 같아요. 네. 경험을 쌓이는 단계고요. 지금까지 한 2년 정도는 일본 온라인 학원에서 그 한국 분들한테 1대1로 온라인 수업을 해왔고요. 네네. 그 이제는 한국에서 그런 일본어를 배울 수 있는 앱 같은 사이트 같은 게 있는데 네. 거기서 온라인 강의 영상을 촬영하거나 네 홍보 모델도 하면서 아, 네 경험을 그러시구나. 쌓이면서 준비를 네. 하다가 아마 2, 3년 뒤에 목표를 이룰 수 있지 네. 않을까? 네. 예, 이 아, 학원 정말. 차리시면 저 수강생으로 갈게요. 아니 무료로 그냥 일본어 배워야 되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본과의 관계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가깝고도 먼 나라다. 들어보셨어요? 네, 네, 네. 뭐 이제는 앞마당을 공유하는 이웃이다. 뭐 이런 네. 얘기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언어 쪽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언어에서도 좀 그런 게 느껴지세요? 네,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일본어는 먼저 약간 사람을 존중하고 그러니까 부드러운 매력이 있다고 하면 네. 그러니까 한국어는 그러니까 속마음 감정을 완전 뜨겁게 표현하는 그런 매력이 네. 있는 어떻게 언어인 보면 좀 것 같아요. 직설적으로 표현을 네, 하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직 한국어를 많이 못했을 때도 그러니까 혼잣말은 한국어로 했었어요. 오. 네, 처음에는 약간 일부러 그렇게 연습을 했었는데 아, 네네. 이제는 뭔가 자연스럽게 어떤 뭐 만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아 너무 웃겨, 아 너무 귀여운데, 이런 너무 슬퍼 이런 게 일본어 말고 한국어로 계속 나오더라고요. 아 그러면 그런 게 느껴졌을 때 일본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재밌다, 뭐 좋다 싫다 뭐 이런 거. 네, 그렇게 표현 안 해요. 네, 표현하면 약간 과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짜증나 이런 게 예, 부정적인 말이 짜증나. 있잖아요. 예. 네, 한국어로는 자연스럽게 하는데 짜증나. 네, 뭐 맞아요. 많이 저 하죠. 진짜 많이 하는데 피곤해, 짜증나 이렇게 많이 하는데 네네. 근데 일본에서 어떻게 하면 해요? 그러니까 굳이 약간 듣는 사람에게 좀 안 좋은 감정을 줄까봐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긴 하는 것 같아요. 짜증날 때 어떻게 얘기해요, 일본에서는? 그럼? 무카츠크라고 하는데 그 무슨 뜻이에요? 짜증나이긴 한데 좀 세요, 느낌이. 무카츠크. 굳이 왜 그 말 하지? 자기 안에서 하면 되는데 약간 좀 예의가 없는 거군요. 네, 맞아요. 혼자 있을 땐 괜찮은데 네, 다른 분위기가 사람이 좀 안 좋아질까봐 네, 배려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런 좀 차이가 또 있네요. 네. 그 일본의 혼내, 뭐 속마음과 겉마음, 네. 다테마에 이게 다르다. 이 정도는 좀 알고 있는데 네. 한국어, 일본어에 어떤 뭐 또 다른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재밌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모르는 부분 많은 맞아요. 것 같아요. 약간 미세한 차이가 있어서 고급 분들도 가끔 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 결혼했어요라고 하면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혼했어요? 네. 축하해요. 저는 네. 네. 하죠. 근데 약간 제가 어떤 선배랑 얘기를 하는데 여자친구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저 결혼했어요 하시니까 저 며칠 전에 하신 줄 알고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랬군요. 결혼식 못 갔어요.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5년 전에 했어요. 5년 전에. 그래서 약간 일본에서 결혼한 상태예요. 맞아요. 저는 유부남이에요. 이런 네. 얘기를 하신 건데 네. 어제 하신 줄 알고 네, 며칠 맞아요. 전에 하신 줄 알고. 맞아요. 저도 사실 그렇게 들었어요. 지금 진짜요? 결혼했다 하면 그렇게 얘기 맞아요. 듣고. 근데 일본에서 무조건 시제를 명확히 표현을 해야 돼요.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군요. 네, 그래서 예. 결혼하고 있어요라고 해야 되는데 유부남이면 네. 그래서 과거랑 현재 진행 이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문법적인 얘기 나오는 예, 어렵네요. 예. 네, 그러니까 조금 더 그 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네, 표현을 해야 된다. 맞아요. 약간 한국어가 조금 두루뭉술하게 표현할 때가 있죠. 네, 네, 그런 네. 점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배우실 때는. 맞아요. 서로 있어요. 한국 분들도 뭐 진행형 고이따 시테이르라고 하는데 어려워하시고 맞아요. 네. 그렇군요. 네. 나나세 씨가 처음에 한국에 오셨을 때 네.
버스 타는 게 어려우셨어요? 맞아요. 또 무서워 공포였어요. 버스 타는 게. 왜요? 너무 그러니까 빨리 하잖아요. 빨리 네네. 출발하고 빨리 네. 내려야 되고 네. 그런 게 무섭고 처음에 못 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신호를 안 보내면 가버리잖아요. 바로 네. 몰라가지고 못 탔는데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야지. 마음의 네, 마음 준비도 해야 되고 탄다, 돈도 탄다, 준비해놔야 되고 카드도 준비해놔야 되고 맞아요. 내릴 준비도 해야 네. 되고. 예. 그래서 처음에 그게 너무 무서웠는데 이제 최근에 오랜만에 일본 가서 오랜만에 그 일본 버스를 탔거든요. 네. 네,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느려가지고 한국분 다 되셨군요. 이제 한국인화 다 되겠다고 그때 그러니까요. 느꼈어요. 너무 천천히 가요, 일본에서는. 네, 약간 멈추고 서야 돼요. 안 그러면 혼나요, 오히려. 그래서 멈춘 다음에 짐 준비하고 저 내릴게요 하고 찍고. 그러니까 한참 기다려 주시는 거죠. 네, 맞아요. 네, 네. 정류장에서. 네, 예. 근데 이제 답답함을 느꼈어요. 느끼셨고. 이거 중간이 딱 괜찮은 것 같아요. 한국이나 일본 예, 중간이었으면 네, 좋겠다. 네. 네. 참 그렇습니다. 일본이랑 좀 다르구나 느끼셨던 게 있으셨을까요? 약간 어떤 친구랑 얘기를 하면은 일본인 친구들은 보통 취미 얘기, 뭐 일상 얘기, 연애 얘기 이런 걸 많이 하는데 네. 한국인 친구랑 얘기하게 되면 가끔 뭔가 정치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네. 오. 그리고 좀 깜짝 놀란 게 그 인스타 스토리 있잖아요. 네. 친구가 거기 스토리에 뉴스를 올려서 자기 의견도 같이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그거 보고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렇게 하면은 완전 뭔가 그런 정치적인 생각이 강하구나. 그렇죠. 네, 네, 당황할 수도 있는데 보는 사람이. 네, 한국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 많이 하니까 네. 그런 차이에 처음에는 좀 놀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청년들은 좀 정치에 무관심하다 이런 저희가 뉴스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런가요? 네, 맞아요. 원래는 특히 그랬었고 네. 최근에는 약간 SNS 발달해서 그 X로 네. 이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젊은 사람들도 많이 접하게 되고 뉴스에 의견도 많이 달고 댓글도 많이 달고 네. 조금씩 그렇게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네. 네. 다카시 총리 지금 네. 정치 얘기 안 하신다고 하셨죠? 조금만 네, 지금 뭐 네네네. 지지도가 매우 높다고 한 네. 70몇% 된다고 하는데 맞아요. 특히 젊은- 젊은 세대의 지지도가 높아요. 그렇군요. 네, 아마 SNS의 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타카이치 그 총리가 뭐 일하겠습니다. 뭐 안 쉬고 일하겠습니다. 이런 맞아요. 새벽 발언을 3시에도 막 맞아요. 이러시고. 했는데 이 발언했는데 그게 SNS에서도 더 퍼져서 대단하다 이런 의견도 많이 생겨서 조금 더 관심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네. 구체적으로 좀 나눠볼 텐데 지금 겨울이잖아요. 네. 겨울에 한국 분들이 그 홋카이도 지방 네. 삿포로 네. 이쪽 여행 많이 가시거든요. 아마 네. 계획 세우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네. 고향이 이쪽이시라고요? 맞아요. 제가 정확하게는 에베츠시라고 에베츠. 네, 삿포로 바로 옆에 있는 오. 작은 소도시예요. 네. 거기서는 약간 밀 유명한데 밀. 네, 그 정도? 네, 작아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뭔가 더 큰 세계를 보고 싶다 해서 한국에 왔고 도쿄에서도 그러시구나. 살아봤는데 네네. 네, 아무튼 그래서 거의 뭐 삿포로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삿포로는 어떤 곳인가요? 아시다시피 겨울에는 눈이 엄청 많이 오고요. 네. 춥고요. 추워요. 네, 네. 맞아요. 근데 한국 분들 많이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봄 여름에도 정말 이쁘거든요. 맞아요. 홋카이도가. 네. 혹시 어떤 저 아시는? 여름에 라벤더. 맞아요. 여름을 갈까 겨울을 갈까 아직도 고민 중이어서 못 갔습니다. 맞아요. 네. 후라노 저 네, 그 네. 라벤더 그렇죠. 그 라벤더 아이스크림도 있는데 소프트 크림 그거 진짜 맛있어요. 네. 네, 라벤더 향이 나면서 달달한 소프트 크림인데 그거 네. 맛있고 또 이제 토마무라는 곳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그 운해 테라스라는 그 1,088m 네. 위치한
그래서 구름 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와. 네. 그러니까 높은 곳이 안 무서우면 네, 꼭 네. 추천하고 싶은 그러니까 네. 여러 조건이 잘 맞아야 엄청 이쁘게 풍경이 보이거든요. 네. 사진 찍기도 좋고 음. 한국 분들 사진 찍는 거 많이 좋아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여름에는 그럼 라벤더 축제가 있고 네. 겨울에는 눈의 축제가 있고 네, 네. 맞아요. 봄 가을에는 어떤가요? 가을에는 오텀 페스터라고 오도리 공원에서 아, 네, 네. 네, 그 홋카이도가 엄청 크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곳에서 맛있는 거 네, 모아서 한 번에 다 먹을 수 있는 근데 먹거리. 음식 축제 네, 맞아요. 있고요. 가 있어요. 네. 네. 봄에는 벚꽃 피나요? 네, 근데 사실 홋카이도도? 벚꽃은 이제 도쿄도 사실 이쁘게 피니까 그렇죠. 네. 그쪽으로 가시고 네. 역시 눈이 있는 겨울 아니면 맞아요. 라벤더가 있는 여름 네, 네, 그렇게. 가장 유명하지 않을까 네. 싶은데 서울에서 이제 겨울도 지내보셨고 네. 삿포로의 겨울도 이제 아시잖아요. 당연히 어디가 더 추울까요? 삿포로가 네, 다들 뭔가 그렇게 높- 하시는데 위도가 높지 않나요? 맞아요. 북쪽에 있어서.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네. 한국이 훨씬 더 뭔가 추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뭔가 한국이 더 건조하고 아 그렇죠. 네, 건조하긴 하죠. 아파요. 아파요. 네, 피부가 아파요. 그러니까 얼굴, 손 다 아프고. 예, 그래서 한국 사람 어떻게 이렇게 살아남지? 라는 생각을 매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눈은 삿포로가 많을 것 같고. 네, 예. 맞아요. 눈이 오면 오히려 따뜻해요. 아, 네. 그렇군요. 반사 때문에 햇빛이 아. 많이 들어오니까. 아, 워낙 눈 천지다 보니까. 네, 맞아요. 풍경도 이쁘고 근데 한국 칼바람 때문에 바람이 네, 좀 힘든 것 같아요. 최근에도 지금 바람이 네. 거세게 불고 있어서 맞아요. 오늘도 네, 조금 오늘은 나아지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그 삿포로는 그러면 눈 치우는 것도 일이겠어요. 눈이 워낙 많이 오니까. 맞아요. 원래 그 삽 뭐라 하죠? 삽 네, 삽으로 음. 하는 건 당연하고 그 기계도 한 대씩 있어요. 집에 네, 눈 치우는 기계. 네, 맞아요. 네. 그거를 새벽 한 3, 4시? 4시쯤부터 시작을 해야 이제 7시에 출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차로. 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한국 분들 막 눈이 이쁘다, 아름답다 이렇게 해주시는데 네. 현실은 그렇죠. 많이 달라요. 너무 힘들어요. 눈이 오면 홋카이도 사람들은 또 왔다. 또 오네. 어떡해. 그렇죠. 네, 또 근데 추워요. 일상을 살아가려면 네. 사실 맞아요.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긴 네. 합니다. 그래도 눈축제, 삿포로 눈축제 네. 너무나 유명해서 네.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그리고 홋카이도가 그 국내 랭킹에서 네. 1위예요. 인기도. 그러니까 매력 랭킹. 일본 안에서. 네. 네. 맞아요. 도쿄, 오사카보다 더 1위고 네. 17년 연속으로 네, 그렇군요. 1위인데 맞아요. 보통 눈 축제는 2월 초에 하는 걸로 2월이군요. 네,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2월 4일부터 11일 네, 하는데 네. 근데 그때 인기가 너무 많아서 비행기 다 비싸더라고요. 네, 두세 배 정도 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인기가 많은데 보통 엄청 큰 그 눈조각으로 네. 만들어진 세계적인 건물들이나 뭐 애니 캐릭터를 만들어요. 네. 네, 밤에는 이제 조명 켜지고 정말 그게 예쁘겠네요. 네, 이쁘고요. 네. 그러니까 썰매도 타고 액티비티도 많이 할 수 있고 네. 제가 그 어릴 때 그 가족들이랑 같이 가서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네, 사진도 다 남아 있고요. 예.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예약은 어렵겠네요. 맞아요. 네, 이제 가까워 오기 때문에. 맞아요. 네, 삿포로 또 맥주도 유명하잖아요. 네, 삿포로 맥주 유명하죠. 예. 네, 그 제가 아쉽게도 술을 잘 못 마셔가지고 예. 맞아요. 근데 약간 한국 맥주는 자기 주장이 정말 강한 것 같거든요. 네네. 나 맥주다. 약간 이 맥주 향도 잘 나고 그렇죠. 그런 느낌인데 약간 일본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부드러운 느낌이 나요. 맥주가. 거품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맥주 잘 못 마시는데 일본 맥주는 그나마 네, 잘 먹는 것 같은데 네. 박물관도 좀 몇 개 맥주 박물관 있는 걸로 네, 알고 있어요. 있어요. 예. 한국 분들도 많이 가시나요? 네, 네. 네, 그 삿포로 제일 인기 많은 곳은 한 달 전에 예약을 해야 된다고 그렇군요.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네. 준비하고 가보시면 맥주를 좋아하시면 네, 네. 네, 네. 좋을 것 같아요. 이 건물이 또 문화유산으로도 지정이 돼 있네요. 네, 네, 삿포로 맞아요. 맥주 박물관. 네.
자, 나나세 씨가 삿포로에서 그런 이제 음식 얘기 우리 또 여행하면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삿포로 가면 꼭 이거 드세요. 추천하실 음식 역시 있으실까요? 초밥이죠, 스시. 아, 네. 네. 좋아하세요? 저 아주 좋아합니다. 네. 진짜요? 해산물을 워낙 좋아해서요. 네. 그럼 꼭 약간 한국 분들이 약간 스시라고 하면 일본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스시라고 하면 일본 홋카이도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제일 맛있고 제 생각이지만 아, 예, 개인적인 네. 가장 맛있고 저렴한데 품질이 좋아서 네, 성게 같은 것도 한국에서 조금 먹기 너무 어려울 비싸요. 수 네. 있는데 홋카이도에서 맛있는 거 오. 먹을 수 있어요. 네, 유명한 집이 있다면서요, 삿포로역에. 네, 맞아요. 네무로 하나마루라고 꼭 메모를 해줬으면 네. 좋겠는데 예. 진짜 맛있어요. 어. 약간 근데 너무 인기가 많아서 대기 시간이 보통 2-3시간? 아니 요즘에는 맛집 가는 다 그렇더라고요. 다 맞아요.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네. 어. 근데 기다린 동안 삿포로 역도 볼 수 있고 네네. 조금 가면 수스키노도 있어서 네, 돌아보시면서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 네, 꼭 추천드리고 싶은 예. 도쿄나 오사카에서 스시 드시지 마시고 홈카이도 오셔서 네. 스시 드시라고 맞아요. 초밥 네. 드시면 아주 질 좋은 초밥을 드실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라멘도 네. 유명하지 않나요? 맞아요. 홈카이도는 특히 미소 미소 라멘. 된장 라멘이네요. 네, 맞아요. 원조예요. 홈카이도가. 아, 네, 그래요. 미소 라멘. 뭐 소금 라멘, 쇼유 라멘 다 맛있긴 한데 네. 홋카이도 오면 꼭 미소를 음. 근데 한국 분들 미소 라멘 좋아하실까요? 저는 좀 의문이었어요. 돈코츠를 많이 좋아하시는 걸로 네네. 알고 있었는데 드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꼭 드셔봤으면 좋겠어요. 네. 또 스프카레 유명하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스프카레도 유명하고 또 뭐 우유 제품? 우유로 만들어진 제품도 다 맛있어요. 치즈케이크, 뭐 소프트크림, 단 거 좋아하시면 혹시 단 거 아우 너무 사랑하죠. 예. 진짜요? 그 키노토야라는 체인점이 있거든요. 네. 삿포로 홋카이도에만 있는 네네. 거기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큰 소프트크림 한 5,000원 정도인데 그렇군요. 네, 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생크림 네. 맛이 나서 너무 맛있어요. 예, 풍경도 아름답고 음식도 맛있는 네. 홋카이도 소개해주고 계신데 네. 저희는 사실 이제 삿포로 하면 뭐 영화 드라마로 본 네. 걸 많이 생각하셔서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네. 러브레터. 아, 근데 이제 이 작품이 1995년 작품이라서 나나세 씨가 태어나기 전에 맞아요. 잘 모르실 것 같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그거 사실 한국에 와서 처음 들어봤거든요. 러브레터라는 작품을. 네, 다들 막 어겐키 데스까 이렇게 장난으로 많이 해주시는데 게다가 또 홋카이도 출신이시니까 맞아요, 삿포로에서 맞아요. 오셨다 하면은 네. 겐키 데스 맞아요. 어겐키인데 왜? 잘 근데, 지내는데. 그게 맞아요. 무슨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생각하셨겠군요. 네. 예. 그래서 최근에는 뭔가 네. 다른 그 드라마로 하츠코이라는 게 22년인가 네. 개봉됐어요. 음. 그게 오히려 요즘은 좀 핫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일본 홋카이도 풍경이 너무 이쁘게 담아서 네, 제가 고등학생 때 시절이 뭐 떠오르는 네, 그런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네, 퍼스트 러브 네, 하츠코이 맞아요. OTT에서 하츠코이. 예, 네, 보실 수 있고 네, 맞아요. OST도 아주 좋다고. 맞아요. 네. 우타다 히카루라는 네. 일본 천재 가수가 있는데 네. 그분도 어린 나이에 데뷔를 해서 지금까지 탑으로 네, 활동하고 계시는 네. 네,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러브레터 삿포로 하면 떠오르는 영화 러브레터 아니고 이제 네, 이 하츠코이. 하츠코이로 바꿔야 되겠군요. 네, 맞아요. 또 한 군데가 이제 삿포로 옆에는 오타루도 유명하잖아요. 영화 이제 배경이 됐었는데. 네, 맞아요. 오타루 여행에서 추천하실 곳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타루가 홋카이도 중에 가장 역사적인 그 시의 곳이에요. 네. 그래서 오타루를 가면은 그 이쁜 풍경도 그렇고 약간 옛날 건물들도 많이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저는 오르골을 추천드리고 오르골. 싶어요. 오르골이랑 유리 그가 유명한데 네. 합쳐서 유리로 만들어진 올골이 있어요. 네. 직접 그 곡을 골라서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데이트 스팟으로도 유명해요. 그러네요. 서로 약간 선물해주고 예. 그 제가 옛날에 그때 사귀었던 네. 상대방에게 선물한 적은 산 적도 있어요. 예.
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네. 가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곳이겠네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오타루는 그럼 하루면 다 볼 수 있나요? 네. 그 삿포로랑 JR 타면은 40분 정도 거리라서 가깝군요. 네, 열심히 하면 삿포로랑 오타루 둘 다 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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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예. 해산물 덮밥 진짜 맛있어요. 그렇군요. 오타루가. 네. 자, 이제 새해가 시작된 지 2026년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네. 여러 가지 소망도 가지고 계실 텐데 어떤 새해 소원 비셨는지 또 한국에서 이루고 싶은 일 있으시면. 저는 올해는 좀 건강을 챙기고 싶어서 몸 건강이랑 마음 건강. 중요하죠. 네. 맞아요. 그래서 PT 요즘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음. 한국은 건강 문화에 막 완전 적극적이잖아요, 요즘. 네, 특히 1월 달에 네. 예, 많이들 운동 시작하시는데 맞아요. 12월까지 이어지셔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긴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네. 자극을 받아서 네, 최근에 네, 시작하게 됐어요. 운동 시작하셨군요. 네, 그리고 제가 좀 유튜브 활동도 하고 있는데 요즘 그 한국 일상 브이로그를 올리거나 뭐 네. 한일 문화 비교 같은 거 하고 있어요. 그것도 좋겠네요. 네, 예. 그래서 요즘 구독자 5만 명 정도 가면 좋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네, 네,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이 일본에서 12월 31일 석달 네. 금음이죠. 해넘이 소바. 맞아요. 토시코시 소바? 네, 네. 토시코시소바를 먹으면 네. 약간 안중연을 다 끊을 수 있다. 그래서 약간 좋은 한 해가 되길 바란다 이런 게 있어요. 소바가 잘 끊어지니까. 네, 맞아요. 예. 한국에도 그런 거 있어요? 아니 없어요. 없어요? 네. 일본에만 있구나. 네. 네. 제가 이번에는 한국에서 새해를 맞이해서 그래서 못 먹었는데 네. 그러시네요. 네. 다음에는 꼭 먹고 싶고 한국에서는 그럼 떡국? 떡국 먹죠. 한 살 먹는. 네. 떡국에는 의미가 또 있는 건가요? 제가 공부해 올게요. 네. 시간이 다 돼서 알려드릴게요.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게 또 네. 이 활동 하시기를 또 기원하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네. 그 원장님 되시는 학원 원장님 되시는 네, 꼭 언젠가는 이루시길 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글로벌 초대석 일본에서 오신 나나세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